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이재진입니다. 주말에 서울대에서 재학생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죠? 서울대가 2022학년도에도 서울대 지역균형, 이 수능 최저 허들을 좀 낮출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올해 수시와 정시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18일 오전 7시에 떴습니다. 서울대가 보도자료 냈겠죠. 헤드라인을 잘 읽어보시면 올해도 대입 고3 고제책이 나온다.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게 올해 수시의 어떤 메인 줄기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고3 구제책이에요. 졸업생 구제책이 아니에요. 그럼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지난해 고3만 응시 가능한 직윤 최저 등급을 완화했다. 2등급 3개가 이제 3등급 3개로 바뀌었죠. 근데 문제는 대학들이 어떤 선발 방식이나 선발 방식이나 학제 개편 있다고 치면 그거를 대학 자체로 뭔가 결정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고요. 대기업에 우리 대학이 이렇게 학제 개편이 있었어. 우리가 선발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 대기업에 심의를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적당한 시간 동안 판단을 해서 그리고 승인을 할지 말지 하는 여부를 결정하죠. 대기업 심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 채널 돌려보니까 현재는 학제 개편에 대한 심의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제 개편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5월부터 서울대가 보도자료 낸 것처럼 수능체를 완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께 고3 구제책 신청 받았던 서울대만 이런 모든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만 수능체를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대학들도 구제책을 대기업에 제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 심의를 하겠죠. 그럼 5월 중순부터니까 대략 한 달 정도 뒤면 6월 중순. 아마 좀 늦어도 여름방학 되기 전, 학생들 기준으로는 여름방학 되기 전에 발표가 나올 거예요. 요 얘기고요. 잘 살펴보게 되면 아까 제가 이 첫 워딩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든 전형에 대해서 완화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고3이라고 써있잖아요. 작년 고3은 코로나가 1년 정도, 한 10달 정도 됐죠. 10달 정도 때문에 여러 가지 학력 손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10달 동안 고생한 아이들이고 올해 고3은 진짜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거의 2년 동안이잖아요. 코로나가 되게 길게 갈 줄 알았으니까 2년 동안 고생한 아이들이라 얘들에 대한 구제책을 사실은 작년보다 좀 더 과감하게 구제책을 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저는 이 다음 페이지에 소개하겠지만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에서 구제책을 대기업이 승인할 거예요. 예를 들어 재학생과 졸업생이 같이 지원하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구제책 대학들이 내놓는다 할지라도 대기업에서 승인할지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재학생과 졸업생은 특히 수능에서는 공부할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논술 전형에서는 아마 대학들이 구제책을 대기업에 제출한다 할지라도 승인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원 자격이 재학생만 가능한 전형, 가장 대표적인 전형은 지역균형 전형이겠죠. 그래서 승인이 가능할 거고요. 대학들이 그 구제책을 제출할 때 입문제한과 함께 하향 조정안을 내놓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안이 나오기 전에 이 전주에 시끄러웠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저도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긴 했지만 변경된 점수 체계 때문에 확통 응시자 집단이 전년도 수학 나하고 비슷한 집단이잖아요. 그 학생들이 수능 등급이 한 등급 이상 떨어진다.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비상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수능이 되게 복잡할 거예요. 실제 제가 몇 개 대학 입학처도 문의도 해봤는데
과연 확통 집단 쪽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맞추지 못하면 결혼이 많이 생기니까 2월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커요. 그러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인문 쪽 최저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대학들이 많이 할 텐데, 이건 지금 코로나로 인한 구제책이지 점수 체계로 인한 구제책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구제책이 나오는 거예요. 점수 체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들이 고민하다가 인문계와 자연계를 같이 하향시키는 안을 대기업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점수 체계랑 무관한 거예요. 점수 체계랑 무관한 것. 자, 그럼 이 서울대처럼 상위 11개 대학에서 제출을 하거나 제출할 예정인 전형, 그리고 어떻게 될지 제가 간단히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들은 제가 봤을 때 모집 요강을 보게 되면 구제책을 내도 아마 대기업에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은 높아요. 우선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추천형인데 이건 최저가 없어요. 다른 전형들은 재학생과 졸업생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라서 아마 구제안을 내더라도 대기업이 아마 그 구제안을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 왜? 재학생과 졸업생이 같이 수능을 준비해서 지원하는 전형이라서 만약 수능 최저를 하향을 시켜준다고 하면 재학생뿐만 아니라 고3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구제시켜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작년 고3 애들도 코로나 때문에 학력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상당수의 대학들이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서울대가 지금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고3만 구제할 수 있는 안을 내놨잖아요. 그럼 대기업도 아마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을까, 승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연세대는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높을 것 같다.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고려되죠. 4개합 7짜리 수능 최저도 있잖아요. 그때도 최저 전형, 그러니까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의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예요. 이것도 아마 그때도 구제안을 내놓겠지만 대기업에서 승인할지는 사실은 의문이 있고요. 전 연고대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강대는 수능 최저를 만약에 구제안을 내면은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지금 계속 있지만 지역균형 전형이거든요. 보통 이게 각 해당 고등학교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보통 전형이긴 한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세계합 6이 아마 세계합 제가 7부터 9까지 써놨지만 세계합 9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가 세계합 9니까 서강대도 세계합 9로 문이과 통합해서 수능 최저 구제안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마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균관대도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수능 최저가 2개합 5, 영어 3이에요. 세계합 8이죠? 세계합 8인데 국수 2개합 5.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세계합 6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꽤 크죠? 그래서 아마 2개합 6, 영어 3. 그러게 되면 대기업에서 아마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양대는 수능 최저는 전형이 없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시 전형의 지원 자격이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대 같은 경우도 구제안 내놔도 아마 대기업에서 승인될 확률은 높지 않고 반려되겠죠. 그러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서강대와 성균관대와 동일하게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지역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세계합 6이 아마 세계합 국가에 죄송합니다. 국가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은 저게 지원 자격의 재학생만인데 아마 저거는 경희대가 최저를 내릴까 내릴 수도 있긴 한데요. 입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 내려도 돼요. 왜냐면 국영수탐에서 2개합인데 어차피 이 전형을 지원 학생들 수학을
끼고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게 매우 낮거든요. 보통 영어랑 탐구관계라서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글쎄 뭐 이 분위기에 편승한다면 낼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안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욕심은 안 낼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예상은. 낸다고 하면 2개 하면 6으로 내리겠죠. 외대 학생교육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원 자격이 재학생 졸업생이라 아마 구자를 내도 대교에서 반려되지 않을까? 시립대도 재학생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좀 이 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고교 추천 전형, 지역교원 전형은요. 대입 공정성 개선안에서 수능 위주 전형 40%의 반대 급부로 생긴 학생 교과 전형이에요. 전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형이라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목 자사분리한 전형이 아니에요. 이 전형이.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쳐볼게요. 대부분 대학들에서 뭐 상위 11개 대학 빼고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수능 최저 완화안을 내놓을 거예요. 근데 대기업이 평가를 할 때 기존은 지원이 재학생만 가능한 전형에 대해서는 아마 심의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할 거고요. 재학생과 졸업생이 같이 지원하는 전형은 아마 그 대학이 내놓은 안을 한 반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수능 최저가 떨어지니까 보통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면 어떤 얘기들 제일 많이 하냐면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간 2월 인원이 감소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맞긴 하죠. 근데 이게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반드시 수능 최저만 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중복 조합으로 인한 미등록 충원 인원 때문에도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감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92명이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저 192명은 뭔가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서울대하고 중복 합격이 돼서 충원을 5일 동안 해도 다 못 채우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한양대 24명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변수 있긴 하지만 수능 최저 완화로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2월 인원, 그러니까 저 전형에서는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2월 인원이 적을 수도 있다. 사실은 가장 심각한 전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안이 구제안이 나오는 순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국어 수능 최저가 2등급이고 2등급이 3등급 내려갔다 그 관점에서 수능 최저를 준비하지 수학을 준비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언론에서 확통화 점수가 안 나와 라고 잔뜩 겁을 줬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학 특히 확통을 통해서 수능 최저를 만족할 생각은 많이 안 할 거예요. 확통이 제가 그래프를 그렸다가 다 지워버렸는데 빵점, 100점이라고 하고 이게 애들 분포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쌍봉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공부를 잘하면 일단 얘들도 수시로 다 몰빵을 할 것이고요. 정시에는 자기가 갈 대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시에서 최저가 완화되니까 요 앞에 그룹도 수시에서 미친듯이 하향 지원을 많이 할 거예요. 수시에 어지간하면 다 붙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올해 정시에서 인문계열 학과에 쓸 수 있는 재학생 집단이 얼마큼 될까? 완전 붕괴가 될 거예요. 올해 입시가 아주 그냥 웃기게 되겠죠. 이게 죄송합니다. 웃기다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볼만할 거예요. 그럼 재학생 확통 집단은 수시에서 어찌되었건 다 쓸 것이고 그럼 정시에 남는 애들이 과연 누굴 것인가? 즉 11개 대학이 인문계열을 쓸 학생들은 누구일 것인가? 뭐 재학생 미적 집단이겠죠. 의치하는 못 가는 미적 집단. 아마 서강대 공대 라인, 서성한 공대 라인이 아마 연고대 상경계열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중견호식 공대 라인이 서성한 쪽 라인을 많이 쓸 거고 표점 책에 보게 되면 두 그룹까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 그룹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날이 갈수록 학생들이 이 변경된 점수 체계와 수능 최저 하향과 수능 최저 완화 같이 묶여서 수학은 날이 갈수록 안 할 것 같아요. 확통 집단은요.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드렸는데요. 서울대 그 기준 서울대가 이제 4월 18일 날 보도자료 낸 것처럼 대학들도 이제 5월 중순에 많은 고3 구제책을 낼 것이고요. 대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아마 승인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기준은 고3 재학생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뭐 특히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부정적인 기사가 나와서 힘도 빠지고 수능 공부할 여러 힘도 안 나고 하겠지만 대기업이 최대한 재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안을 많이 승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3월 1학기 이제 중간고사 좀 남았죠. 이제 앞으로 중간고사 기회 남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준비하셔서 교과 전형, 아까 지금 앞에 말씀드린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수능시험 잘 준비하셔서 내신과를 끝까지 하신 다음에 저 전형을 지원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상한 뭐 얘기 들으시고 저게 특목고를 위한 전형이 이런 생각 버리시고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니까 내신 관리 그리고 수능 끝까지 잘 관리하셔서 수시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